네, 이렇게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3일 뷰티의 장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분계를 다 마치고 나면요,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마감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장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과 비용이 아직 장부에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이 차기로 2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넘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부의 마감이죠. 여러분 그 회계의 순환과정 저하고 종이에 했던 거 마지막 단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차기 2월, 전기 2월 이런 거 썼던 거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죠. 그것을 지금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수기로 했을 때는 그렇게 꼬박꼬박 하나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입니다. 자동. 단추 하나 누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뭘 눌렀더니 어떤 점표가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실제로 장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12월 31일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여러분 현재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장부 마감하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장부 마감 끝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장부 마감하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우선 지금 현재 변화 일어난 걸 보면요,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보세요. 여기 처음에 50만 원 있었죠? 아까 결산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 잔액 1억 3,800의 1%로 딱 바뀌어 있죠? 138만 원. 그 다음에 바드러움이 500만 원에 1%인 5만 원으로 대손충당금이 딱 설정되어 있죠? 결산 수정 분계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수익과 비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익에서 보시면요, 상품 매출이 가장 큰 수익인데 대변에 잔액이 있죠. 자,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할 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의 잔액이 손익계정으로 가야 되죠. 지금은 마감 전이니까 잔액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이 끝나면 이거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차변에 저와 똑같은 금액이 딱 기록돼요. 분계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매출원가 비용이죠. 차변에 잔액이 있습니다. 마감 끝나면 장부 마감하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게 전부 없어져요. 이 비용이 전부 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장부 마감하고 나면 이것이 전부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와 똑같은 금액이 여기 기록되고 이와 똑같은 금액이 여기 이쪽에 기록이 됩니다. 없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잠시 후에 마감을 끝나고 뭐를 보냐면 자본금을 보시게 되면 이 자본금에 지금 2억 5,700만 원이 자본금이에요. 현재 자본금이. 그런데 마감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더해져가지고 자본금이 2억 5,700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지금 한번 미리 가서 보면 손익계산서에 가보니까 12월 달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여기 5,700만 원 발생을 돼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5,700만 원만큼 합계잔액 시산표의 자본금에서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2억 5,700이니까 3억이 넘겠죠, 자본금이. 장부 마감하고 나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어떤 에러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으면 숫자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숫자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법만, 그렇다면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먼저
데이터 체크. 이게 뭐냐? 기중의 회계상 거래를 입력한 분계와 결산 분계의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 데이터 체크를 해주는데요. 이게 오류를 완벽하게 검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차변, 대변, 합계 틀리는 것을 찾아내 줘요.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일단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어야 그 다음 작업이 진행이 돼요. 이 데이터 체크에서 딱 오류가 막히면 그 다음 진행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뉴 어디로 가냐면 전체 메뉴에 데이터 체크가 데이터 체크가 여기 데이터 관리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데이터 체크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장부 이름이 전부 나오는데 전부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검사 시작이라는 요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검사 시작. 예, 그랬더니 현재 데이터상에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는 이제 닫으시고, 지금 열려있는 장부가 있으면 다 닫아주십시오. 예, 열려있는 장부. 메뉴만 꺼내놓고 열려있는 장부가 있으면 다 닫아주세요. 자, 그 다음 작업. 2번,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라. 아까 여러분 나하고 같이 조회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해봐도 됩니다. 자, 왜 조회하라고 그랬냐면 합계잔액 시산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액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것이므로 오류를 조사하여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 때 오류 없이 열렸으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다 일치한 거예요. 이건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안 했어요.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한다. 이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좀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가 회계의 순환과정 할 때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에다가 여기 손익계정 이게 우리 T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었죠. 손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 비용을 차변에 옮기고 수익을 대변에 옮겼죠. 그래서 요 수익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뺀 이것을 자본금으로 대체시켰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인 수익과 비용 개정은 당기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잔액을 모두 없애야 돼요. 어디로? 집합 손익으로. 그래서 손익계정으로 대체한 다음에 마감을 하게 된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모든 수익계정 차변에 적고 대변의 손익의 대변으로 간다는 거고요. 모든 비용계정 대변에 적어가지고 그 비용이 전부 손익계정 이렇게 차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되어서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아까 얼마만큼? 5천 얼마인가요? 그만큼 늘어가지고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자, 뒤에서 이제 수행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여기서 합니다. 결산재무제표에 보면은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을 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만 하는 거군요. 네.
자, 뒤에서 수행 내용에 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이거는 마감이라는 요 메뉴를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장부 마감이라는 메뉴.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체크하고 합잔을 조회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이거를 지금 실습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체크는 아까 했습니다. 패스하시고, 자, 합계전액시산표 조회도 했습니다. 요거 3번에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3번에서 이게 우리 회사가 법인인 줄 알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했는데, 이게 급수가 FAT 2급에서는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나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메뉴는 아예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보여서 제가 순간적으로 법인으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여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손익대체분기를 통해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자 한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수행하여 당기순이익을 확인을 한 다음에 기능모음에 추가를 클릭을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대체분계를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해라. 개인회사는 손익계산을 기능모음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손익계산서를 한번 조회해 봅시다. 자, 개인기업은 손익계산서에서 12월 달 거를 조회해 볼까요? 12월 달. 자, 여기 당기순이익 5,722만 4,300원. 뭐 책에다 메모하세요. 여기다 기록을 해보세요. 그랬으니까 한번 여기다 적어놔 보세요. 예. 당기순이익을 여기다가 적어놔 보세요. 자, 5,722만 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하고 숫자가 다르면 그냥 자기 걸로 적어 놓으세요. 예. 적어 놓으시고, 자, 기능모음에 가셔서 여기 기능모음이라는 것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라 이거예요. 추가를. 그랬더니 전표 17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어떤 전표가 만들어졌을까? 아까 책에서 정리한 그 전표가 만들어졌어요. 손익으로 가는 거.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보세요. 며칠 날로 와 있을까요? 12월 31일자로 와 있습니다. 자, 12월 31일자 가보시면 조금 전에 4번까지는 결산 수정분계가 온 거고요. 5번부터가 방금 손익계산서에서 온 겁니다. 5번 보세요. 자, 상품 매출이 차변에 적혀버렸죠? 상품 매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은 잔액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손익계정 대변으로 갔습니다. 또 6번 전표 볼까요?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류, 생비, 여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등등등의 모든 비용이 손익계정은 어디로 왔습니까? 차변으로 왔죠. 그래서 비용이 대변에 접어버렸기 때문에 비용이 잔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마지막 7번은 당기순이익 5,722만 4,300원이 어디로 갔어요? 자본금으로 갔죠? 대변의 자본금. 이 손익이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자본의 배치. 이 작업을 자동분계라는 것으로 해서 깔끔하게 자동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전액시산표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합계전액시산표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합계전액시산표를 열어볼까요? 자, 12월 말일로 조회해보세요. 자, 내려가다가 우선 자본에서 잠깐 멈춰보세요. 자본금이 아까 2억 6천 얼마였죠?
당기순이익이 더해져가지고 지금 3억 1,400만 원.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없었던 손익이 만들어졌고요. 우선 매출에서 보면 상품 매출 여기 대변이 잔액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똑같은 금액만큼 차변에 생겼어요. 자, 매출원가 비용이죠? 차변에 잔액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판매관리비 모든 비용 여기 차변에 있던 잔액 다 없어졌어요. 예, 수익과 비용이 잔액이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게 바로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이다. 네, 마감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거죠.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마감합니다. 이거는 마감 후 2월이라는 자동화된 메뉴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메뉴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돌아가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닫아 주십시오. 열려있는 것을 마감할 때는 모두 닫아야 됩니다. 열려있는 양식들을 전부 닫아주시고 메뉴만 꺼내놓고 여기 보시면 마감 후 2월이라고 데이터 관리의 맨 밑에 보이네요. 마감 후 2월 네, 클릭하시고요. 자, 어떤 것을 2월하고 마감하느냐. 환경 설정 2월 시킨다. 거래처 대장 모두 2월하고 부서 사원 등록된 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된 거, 고정자산 등록된 거 전부 내년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021년도. 예. 왜냐하면 지금이 2020년도니까 제3기가 마감이 되고 어디로? 제4기 2021년도로 2월 되는 그러한 장부 마감을 해주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 상단에 있는 마감 요 단추를 눌러줍니다. 마감하면은 네, 안내가 나왔는데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재무회계 마감 후 2월 시 잠금 기능으로 재무회계 메뉴는 입력이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잠금 기능을 해제하시려면 마감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월은 안 되지만 장부를 잠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없었던 단추가 하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표를 추가할 수도 없고 전표를 삭제할 수도 없고 수정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 와서 마감 취소하면 다시 풀어집니다. 열쇠를 잠궈 놓는 기능이 된다. 근데 뭐는 안 일어났어요? 요 제4기 거 2월은 실제로는 안 일어납니다. 교육용에서는. 실무 버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년도 장부가 쫙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3일 뷰티라는 회사의 장부 마감까지 해봤네요. 그 수행 결과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에 설명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3일 뷰티라는 회사를 처음에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장부 마감까지 1년치를 한번 딱 줄여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1년 해야 될 일을. 자, 근데 제3절이 있네요. 재무상태표 작성하라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죠. 그냥 가서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예. 손익계산서 작성 그냥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작성에 가가지고
기초 자본금이 얼마가 변했는지. 그래서 기초 자본금에다가 사업주가 추가 출자한 것이 더해지고 인출금한 것은 빼주고 당기순이익은 더해집니다. 그것이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자본금이. 그래서 우리는 인출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추가 출자도 없었어요. 우리 전표 입력하면서 이런 건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기초 자본금만 있고 당기순이익만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기말 자본금이 되었는지 재무상태표 조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한번 조회해 볼까요? 12월로 엔터 해보시면은요, 여기서 자본금이 어디 있을까요?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본금에서 기초 자본금이 이게 기초냐? 아닙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왜 이게 기초냐? 이게 이 전기의 자본금이 이게 당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에 2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억 1,422만 4,300원이 됐어요. 당기순이익을 더해보세요. 5,722만 4,300원만큼 이 기초 자본금에다 더하면 이게 딱 나와요. 자본금이 그만큼 이익이 난 것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 출자를 했다. 그러면 추가 출자한 것도 여기에 더해지고, 반대로 사업주가 인출을 해갔다. 그러면 여기서 빠지게 돼. 인출금은 빼주고 추가 출자는 더해주고 당기순이익은 더해주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전기와 당기를 비교해서, 자, 유동자산이 많이 들었어요. 한 1억 정도 유동자산이 늘었습니다. 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비유동자산은 거의 비슷해요. 감가상각한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유동자산이 1억이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죠. 부채를 볼까요? 부채도 한 1억이 늘었어요. 돈 빌려가지고 지금 어디 융통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부채는 1억이 아니라 한 5천만 원밖에 안 늘었네요. 그렇죠? 한 5천만 원 정도 늘었고. 이렇게 전기와 단기를 이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문제로 여기서 유동 비율 분석해라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 그런 게 나오면 공식은 다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만 볼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걸 보고 현금성 자산이 현재 제3기에 현금성 자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이게 현금성 자산이니까. 자, 여러분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정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36529 000 더하기 41 255 000 해가지고 는 한 다음에 7,778만 4천원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은요, 통합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통합 계정이고,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요 두 개를 더한 거, 여기까지 합산하면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런 통합 계정 과목으로 재무상태표를 보려면은 과목별로 보지 말고 두 번째 있는 제출용을 클릭해 보세요. 제출용 클릭하면 이와 같이 현금성 자산, 아까 제가 계산했습니다. 777843. 왜죠? 또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나오면 아까 그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이거를 더하고 빼고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제출용 누르면 여기 딱 계산해 놨어요.
또 매입 채무가 얼마냐 하면 밑에 부채에서 이렇게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딱 더해가지고 8,950만 원에다 이렇게 더해요. 그래서 통합 계정으로 볼 때는 제출용으로 봐라. 그러면 과목별은 알겠고 제출용은 또 통합 계정으로 보는 거고. 이거 뭐냐? 표준용 개인. 이 표준용 개인은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때, 요 세무조정용 재무상태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도요, 과목별로 보느냐, 제출용으로 보느냐, 또 표준 개인용으로 보느냐, 그 목적이 그때 다릅니다. 네, 손익계산서 작성 아까 확인해 보면서 해봤죠. 손익계산서도 그렇게 비교식으로 나옵니다. 전기와 단기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재무제표를 조회해 가지고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요 하면 아까처럼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공과 받으러 뭘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출용 해가지고 그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되죠.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여 접대비의 증가나 감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오.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접대비 증가를 보려면 손익계산서를 봐야죠. 네, 한번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12월. 네, 여기서 접대비를 찾아요. 그러면 단기가 35만원, 전기가 150만원이죠. 그러니까 150에서 35만원이니까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150만원 마이너스 35만원 그러면 115만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돼요. 115만원이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한 정보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수행 결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했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보는 방법, 접대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거, 115만원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회계정보 분석을 할 줄 아시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